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먹고 알러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몸에 막 뭐 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알러지일까요? 이런 것도 우유 알러지다. 오늘은 우유 알러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유 알러지는 일단 우유를 접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타이밍이에요. 우리 아이가 분유나 우유를 처음 접하는 날, 그날 바로 증상이 확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한 4개월 정도까지는 분유나 모유만 먹으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생후 1일째부터 증상이 나타나야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 생후 1개월 이내에 혹은 보통의 분유를 처음 접하고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 먹는 날부터 나타나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 두 번째, 모유로도 우유 알러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엄마의 모유가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성분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우유 알러지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에 의한 반응입니다. 우유 단백질의 대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카제인이고 일부 유청 단백이 들어있죠. 이런 단백질 성분이 엄마의 모유를 타고 아이한테 넘어가면 아이는 우유를 직접 먹지 않았어도 우유 단백질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먹는 건 아니라서 분유 먹는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증상이 좀 덜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만약 우유를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몸에 두드러기 나는 거? 입 주변 빨개지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런 아토피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더 강하게 알러지가 의심이 되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한 1개월쯤 되는 아이가 혹은 혼합수유나 분유로 갈아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자주 개우거나 설사가 자주 나타나거나 변에 피도 좀 섞여 나오는 것 같고 입 주변에 뭐 빨갛게 생기고 아토피도 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자주 보채기 시작할 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설마 우유 알러지 때문에 배앓이 하느라 요새 자꾸 보채는 거야? 무조건 보챈다고 의심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보채고 그런 증상이 3주 이상 오래 지속될 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먹고 1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좀 더 직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쌕쌕거리는 천식기나 갑자기 맑은 코가 주르르륵 흐르는 비염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정말 증상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설사나 토하는 걸로 먹은 걸 다 뱉어내버리니까 체중도 잘 안 늘어요. 네 번째, 우유 알러지 검사? 물론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좀 더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단순히 검사만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우유 먹었던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제 아이 증상이 어떤지, 우유 먹고 정말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확실히 하려면 우유를 제한해보고서 아이 증상이 정말 좋아지는지, 그리고 괜찮아진 이후에 다시 먹이면 증상이 다시 또 나타나는지 이런 유발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우유 알러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웬만하면 검사를 권하지만 특히나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가급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지만 사실 작고 어린 우리 아이 검사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식이 조절을 먼저 해보기도 합니다. 모유랑 분유랑 나눠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모유 수유는 좀 간단한데 엄마가 우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안 먹으면 되니까요. 아니 그게 더 어려운가? 사실 한식만 놓고 보면 우유나 우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음식을 조심하면 될지 아래 설명을 참조해 주세요. 은근 많아요. 근데 우유 종류를 다 끊으면 칼슘 섭취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제한 시기를 하는 동안에는 칼슘 영양제 하나씩 드세요. 하루에 1000mg씩. 보통 엄마가 제한 시기를 이렇게 한 최소 2주, 최대 4주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안에 아이가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면 얘는 우유 알러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그동안 안 먹었던 음식들 있죠? 일주일에 한 가지씩 다시 먹어보세요. 그렇게 먹으면서 아이가 증상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좀 허탕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알러지였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뭘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주에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하시는 동안에는 그 음식은 먹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분유 먹는 아이들은 우유 단백이 들어있지 않은 우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먹는 특수 분유, 가수 단백 분유, HA 분유, 하분유라고도 많이들 하시죠. 하분유는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걸 먹여야 해요. 일반적으로 9에서 12개월까지는 이걸 먹여야 하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이걸 먹여야 해요. 근데 얘가 이걸 계속 먹으면 우유 관련된 음식들을 계속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HA 분유를 먹으면서 증상이 좋아졌다면 병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만약 HA 분유를 먹는데 증상이 그대로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아미노산 분유라는 조금 더 비싼 걸 먹여보거나 혹은 분유는 그냥 다시 시작하고 병원 가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우유 알러지가 있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잘 제한해주면 우유 알러지는 돌쯤의 한 절반 정도, 두 돌에 70%, 세 돌에 한 90% 정도 아이들이 증상이 사라져요. 클 때까지 우유 알러지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